사태 초기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막지 않아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한국 정부가 4월 8일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그동안 이루어지던 사증 면제와 무비자 입국 허용을 중단시킨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철저한 큰 그림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이 입국 금지를 발표한 국가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서 현 상황을 가장 잘 컨트롤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지만 단순히 초기 증가 추이가 빠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 2위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판정자 수는 4월 9일 기준 17위까지 떨어질 정도이고 하루 판정자 수 50명 내외를 유지할 정도로 안정화된 추세이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하는 국가들도 있죠. 특히 일본은 자국이 더 심각한 상황에 들어섰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태도를 지켜보다가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교적 대응을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게 끝까지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던 국가들은 환호하고 있으며 금지를 취했던 국가들은 뒤늦게 사태의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만 강화시켰던 영국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던 키트가 무려 350만 개 분량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자 중국에게 이에 대한 환불 조치를 요구할 거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뉴스위크 등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국에 대한 큰 분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키트는 중국산에 의존하다 큰 코 다쳤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LG화학의 대주주가 영국에 무상 지원을 제안했던 한국산 키트의 공급을 놓치게 되자 영국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뒷수습을 위해 한국에 대한 칭찬 행렬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지난 8일 영국의 재무장관 리시 서낙은 한국에 전화를 걸어 한국의 대응 경험 등을 공유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한국의 키트 조기 개발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운영, 자가격리 진단 앱 운영 등의 창의적 시스템 도입 등을 극찬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은 이러한 영국 장관에게 현 위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영국이 한국산 진단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를 주선하겠다 라고 응답했죠. 영국 내부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썩히긴 했지만 영국은 끝까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은 국가로서 한국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국의 솔젠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비축전략물자 조달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진단키트 15만 명분 역시 초도 공급하게 됐죠. 또한 한국의 메가이 CS에서 만든 인공호흡기는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FDA는 한국의 인공호흡기 MTB-1000 모델에 대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호흡기 보조를 할 수 있으며 기계적 호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 설계되었다. 환자의 체내 산소 농도를 21%에서 100%로 높여주기 위한 병원의 인공호흡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적합하다 라고 평가했죠. 미국은 이를 통해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인공호흡기 대란을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동맹국의 의리를 활용한 것 이외에도 특별한 인연을 적극 활용한 사례도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인 레리 호건은 한국인 김유미 여사를 부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레리 호건 주지사는 이번 사태가 미국에 상륙했을 초기 자신의 아내인 김유미 여사에게 여보, 당신 한국말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 한국 대사와도 친분이 있지? 우리 그들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자 라며 그의 아내를 통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몇몇 기업으로부터 진단키트를 공급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죠. 이러한 인연으로 메릴랜드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전라남도 지자체 역시 메릴랜드 주에게 지난 7일부터 의료용 장갑 8만 장과 가운 600벌 등의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나 이민 간 지 37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김유미 여사의 역할이 매우 컸고 이로 인해 인구 500만의 주민들은 현재의 공포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죠.
처음에 한국에게 무통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후 한국인들을 무상으로 귀국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던 이스라엘은 한국으로부터 무사히 물자를 공급받고 있었는데요. 지난 7일에는 자국 내 진단 횟수가 전날 7,250건에서 1,600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한국산 키트 공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예루살렘 포스트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의 국적기가 직접 인천공항에 와서 진단키트, 방호복, 마스크 등의 의료물자를 대거 실어갔다는데요. 다른 항공기도 아닌 정부의 국적기가 직접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물자를 수송해오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임무였기에 최상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 외교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협력하여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에 착륙 허가를 받아냈으며 이 과정에서는 군부대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수만 번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약을 한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수송해오고 있다며 수송 작전에 성공한 것을 자축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넷 국방장관과 가츠 외무장관 역시 직접적으로 한국에게 감사하는 뜻을 표시했는데요. 한국 당국과 이스라엘 국방부, 항공사에 크게 감동했다. 이스라엘을 위해 최고의 결정을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 한국 덕분에 많은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스라엘의 국가전략연구에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위기 대처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사태를 이겨내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시장의 불안성을 갖고 있다 평가되던 한국이 전 세계적인 위기에 누구보다 안정적인 대응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어느 국가보다도 이 경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한편 한국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취했다가 한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적 조치를 발표하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우선 에스토니아의 경우 칼류라이드 대통령이 한국에 직접 전화하여 한국 마음 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성공적 대응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에스토니아도 대량의 검사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 지금 에스토니아가 한국의 장비를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한국산 키트를 계속 공급받고 싶다 라며 혹시라도 한국의 이번 외교정책에 의해 자국이 더 이상 키트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죠. 우즈베키스탄 역시 한국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파견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큰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외교 당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자 뒤늦게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 라고 말한 것이죠. 호주 역시 모리슨 총리가 한국에 직접 전화를 하여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키트와 의료장비 수입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는데요. 또한 현재 한국의 대응 상황과 노하우 등을 물었고 지난 1월 호주 산불에 대해 한국이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호주 내 한국인들이 모국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여태까지 호주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천여 명의 한국인 귀국에 도움을 준 일도 언급하며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죠. 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베트남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발표한 한 그래프로 인해 일본 사회 전체는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행동을 얼마나 억제해야 현재의 확산 추이가 진정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97%의 국민의 움직임을 억제해야 그나마 지금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막을 수 있으며 98%를 억제해야 아래로 꺾이게 되고 99%를 억제해야 바닥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본이 국가봉쇄를 넘어서 국민봉쇄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는 여전히 방역에 실패해도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라는 황당한 발언이나 하고 앉아있죠.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 이런 일본의 편에 서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가 이번 사태에 특효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국에 무료로 배부하겠다고 발표한 아비간에 대해 베트남 당국은 대환영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언론 중 하나인 담비엣에서는 한국은 일본의 호의를 거부했다. 중국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인정한 제품을 거부한 것은 한국의 치명적 실수 또는 오만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정작 아비간은 부작용이 극심하고 앞서 아비간의 효과를 인정했던 중국의 연구진 역시 이후 슬며시 이에 대한 논문을 철회할 정도인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보내는 베트남의 어리석음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유고려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한 중국인 여성은 병원을 떠나며 편지 한 장과 현금 100만 원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차별 없는 치료에 감사한다는 메시지였는데요. 당시 갖고 있던 금액이 부족하여 100만 원밖에 못 남겼지만 1000만 원을 더 성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죠. 이렇게 한국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으며 감사의 표시를 확실히 전하는 국가들에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글로벌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어 세계가 현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큰 역할을 해낼 테죠. 이런 한국 사법부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청구 소송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건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기들을 속이거나 혹은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4차례의 변론 끝에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소송을 낸 배 할머니는 2014년 세상을 떠났고 공동원고인 김군자, 김순옥, 유나미 할머니 등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세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근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억 원이란 금액이 무척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할머니들의 피해가 1억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직접 제기한 금액이었고 처음으로 승소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우리 법원에 있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일본이 위안부 소송을 거부하는 근거도 동일합니다.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해도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한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 재판부는 이어서 과거에 맺은 협정도 언급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65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말 속 시원하네요. 원고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김강원 변호사는 판결을 두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일본을 상대로 주권 면제를 넘어서고
오늘 같은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한일 관계에는 큰 파장이 있을 것 같다. 문명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아직까지 이렇게 반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은 선진국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폐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배상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 일본의 자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가토 관방장관이 직접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가토 장관은 예상대로 주권 면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외교부도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오전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조치했습니다. 남 대사는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부성 청사로 들어간 뒤 고작 9분 만에 나왔습니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남 대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예상했던 그대로의 반응이자 관방장관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다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런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불쾌한 판결이다. 대놓고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네요.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2019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 대사를 불러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결코 물러설 마음이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인정은 피해자와 다수 국민 입장에서 매우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은 한일 관계에 더욱 큰 파장이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나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일본 기업이 피고여서 우회로를 찾으려는 양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판결은 피고가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외에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일본은 양국 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무효가 됐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약속 위반을 주장하며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처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정부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 강창일 전 의원을 주일 일본 대사로 임명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확실한 사실은 한국이 양보할 상황은 아닙니다. 위안부 배상 판결은 강제징용 문제보다 더 큰 파동을 만들겠지만 일본의 압박에 불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한국의 판결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